먼저 학교 안전교육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 안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멀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안전에 대한 정의를 인간의 행동 수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건이나 상태 또는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고안함으로써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르츠라고 하는 사람은 사고의 예방과 개인적 피해 또는 사고로부터 오는 재산적 손실을 없도록 하는 것을 안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인범 교수는 위험의 가능성 혹은 사고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행동에서 발생하는 용태 또는 위험의 가능성을 없애고 사고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 환경의 설계에서 발생한 상태를 안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이런 거를 줄여서 얘기를 한다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의 가능성을 없애고 사고를 줄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지식과 기술 태도를 습득시키고 이를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생활 속에서 먼저 타인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기본으로 해야 되겠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한 태도의 습관화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안전교육의 이제 정의를 보면 학교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로부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름으로 해가지고 사고율을 낮추고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러한 교육을 안전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 이러한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과 시간이나 재량 활동 시간 그리고 특별 활동 시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먼저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그 근거를 보면은요, 거기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 오용 및 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재난에 대비해선 이러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을 보면 여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안전사고 법률에 따른 이러한 여러 안전교육을 또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학교 안전교육을 실시할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이 법적 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교 안전교육 실시 등에 대한 이러한 고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우선 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대상을 보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재외 한국인 학교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 학교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아까 제가 과목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안전교육이라든지 또 교통안전교육, 또 폭력 예방에 관한 이러한 안전교육, 또 약물 및 사이버 안전에 대한 교육, 그리고 재난안전교육, 그리고 응급처치교육 등 이러한 것을 학교 안전 7대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안전교육을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해가지고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누가 되느냐 하면 우리 학교 선생님, 교원이라든지 또 위탁받은 전문 교육기관 또는 그 단체 소속 직원 등이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또 응급처치 교육 같은 것은 의사라든지 또 간호사 그리고 응급구조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그리고 기타 교육감이 인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 이내에 15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참여자는 연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또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국가안전 자격증 취득자는 이러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년 이 안전교육을 실시한 이 교육 결과는요,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8월과 12월에 해당 교육감에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은요, 이 제9장 아동 건강 및 안전에 나오는 이런 내용인데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를 위해서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동복지시설과 또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아동용품을 제작하고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 그리고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또는 실종 유괴 예방과 방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약물 오용 및 남용에 대한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또 재난 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제 또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은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영유아 보육시설의 시설의 장 및 영유아 보육시설의 장은 교육 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서 교육 기준에 따라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런 교통안전이라든지 실종 유괴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 예방, 재난 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에 따라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 복지시설의 장은 교육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시장 군수 또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특별시 광역시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법률에도 이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이런 목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자, 학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이런 목적은 우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이해를 하고 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해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태도와 또 위험 사태에 적절한 대처 능력을, 그러니까 적절한 대처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학교 안전교육의 목적입니다. 또 스스로 안전하게 행동하는 것, 이러한 것 등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질서를 준수하는 바람직한 사회인이 되는 이러한 기본적 소양을 기르는 것이 바로 학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학교 안전교육의 목표는 뭐냐면 우선 안전의식의 내면화 및 행동의 습관화를 정착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안전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다 보면 이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에 이러한 것이 들어와서 습관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1차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의 필요 요소를 이해를 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러한 태도와 능력을 이제 배양하는 것도 또 2차적인 또 목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잠재된 위험을 예측하고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험이 되겠습니다. 위험을 예측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있는 겁니다. 또 학교 생활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에 안전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태도와 능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이런 안전에 대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배양시키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위험 사태에 직면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배양하는데 이러한 학교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이런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교 안전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우선 학교 안전 사고가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그 통계 이러한 거 분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1000명당 사고 발생 건수가 되겠는데요. 이걸 살펴보면 중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 1000명당 약 19건 정도의 사고 발생률을 보여가지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외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고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순으로 사고가 다수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에 대한 안전지도의 강화가 보다 강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가 가장 많은 이러한 그 사고 건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분별 사고 현황을 보면은요, 거의가 다 99.57%가 학생 사고입니다. 그래서 교직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는데 거의 99.57%가 학생 사고인데 무려 10만 4,903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고 피해자가 학생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학교 안전정책도 학생 중심으로의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러한 그 통계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학교 사고가 발생된 시간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것이 수업 중에 특히 학생 체육 수업이 전체의 약 28.35%입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 수업 중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발생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점심시간, 그리고 휴식시간, 그 다음에 청소시간, 수업시간 등의 순서로 사고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이들의 사고 발생 시간의 공통점을 보면 학생들이 주의력이 분산되는 이런 시점, 이런 때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시간에 생활지도의 필요성이 더더욱 강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안전사고를 의도별로 이걸 의도별로 이렇게 그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의도치 않은 비의도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누구를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장난치다든지 또는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중에 이제 사고가 발생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의한 비의도적 사고 발생이 전체의 69.84%, 그리고 그 외 타인에 의한 비의도적 사고가 약 29.4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장하는 학생들의 인지 능력이 미약한 이런 그 학생의 특성상 비의도적 이런 사고 빈발에 따른 세심한 안전지도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통계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학교 안전 통계 분석에 학교 사고 형태별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됐느냐 하는 거죠. 우선 낙상, 떨어지는 거죠.
이런 낙상 사고가 전체의 41.25%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낙상 중에서 떨어지는 거 또 넘어지는 거 이런 여러 사고가 있겠지만 이런 중에서도 넘어져서 발생하는 사고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또 미끄러지는 거,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 이런 순서로 다수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물리적인 힘에 의한 노출, 사람과의 충돌 순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부위별이란 사고 현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어느 부위가 많이 다쳤느냐 하는 건데요. 특히 머리 부분에 많이 다친 이러한 것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에 대한 사고가 전체 21%로 가장 많고, 그 외에 발이라든지 손, 다리, 팔, 그 다음에 치아 순으로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안전교육을 이에 따라서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걸 갖다가 7개 부분으로 영역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생활안전교육, 그 다음에 교통안전교육,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 교육, 그 다음에 약물 및 사이버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 또 재난에 대한 안전교육, 그리고 직업안전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학교별로 이렇게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치원을 보면은요, 생활안전교육이 이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교육, 그 다음에 폭력 예방 및 신변 안전에 대한 교육, 약물 사이버에 대한 안전교육을 각각 이렇게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교육이라든지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 교육도 이렇게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횟수도 학기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세분화돼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보면 이렇게 생활안전교육 12시간, 교통안전교육 11시간, 폭력 예방 및 신변안전 보호에 대한 교육이 8시간, 약물 사이버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이 10시간, 재난안전교육이 6시간, 직업안전교육이 2시간, 응급처치 교육이 2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는 이제 같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생활안전교육이 10시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교육이 각각 10시간, 그다음에 폭력 예방 및 신변안전교육도 역시 10시간, 약물 및 사이버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이 10시간, 재난안전교육 6시간, 직업안전교육 3시간, 응급처치교육 2시간씩을 이런 교육을 학기당 2 내지 3회 이상, 또는 직업안전교육이나 응급처치교육은 학기당 1 내지 1회 이상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17시간에 걸쳐서 요 교육이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활안전교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응급처치 교육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차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